우리 주변에 의외로 싱글맘이나 싱글데디와 결혼한 미혼들이 그와 그녀의 자녀들을 내가 품고 엄마 아빠가 돼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깨진 부부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과 결혼할 때 어떠한 부작용들이 있는지 미리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그리고 또 스스로도 각오를 했더라면 그 아이한테 두 번의 상처를 주는 일도 없었을 거고, 본인도 무모하게 도전했던 그런 결혼 생활에 실패하는 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혼이 깨지는 가장 큰 두 가지 이유가 자녀 문제와 바로 돈 문제라고 해요. 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세 사람 다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자녀가 있는 사람과 재혼을 해야 될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떠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지 미리 각오를 하고 시작하신다면 많이 도움이 되시겠죠.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우리 주변에 의외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사람들 굉장히 많죠. 30대부터 심지어 60대까지 아직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또는 자녀를 아직 독립시키지 못해서 이성을 만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자녀가 있는 사람과 데이트할 경우에 또는 그런 사람과 연애나 재혼을 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와 고민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너무나 그 입장을 잘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점이 어려운지, 왜 그렇게 힘든지 너무나 이심전심 잘 이해할 수 있으나, 문제는 한쪽은 자녀가 있는데 한쪽은 한 번도 자녀를 가져본 적이 없다거나, 또는 자기는 양육하지 않고 있다든지, 뭔가 두 사람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이나 또는 연애를 할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할 경우에는 어떠한 각오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1순위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1순위는 그 사람의 자녀예요. 심지어 지금 양육하고 있다라면 더더구나 그 자녀가 모든 일상의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2인자가 돼야 돼요. 굉장히 슬픈 거죠.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는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남자를 사귀는데 내가 늘 두 번째, 나는 2순위로 밀려나야 된다는 건 사실 여자들한테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고 싶은 게 여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남자에게 여자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자식보다 나의 이성이나 연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생각도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 있는 사람과 만나려면 내가 그냥 2인자려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을 접고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면은, 늘 유동성을 감안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녀가 없는 남녀가 만난다면, 만나기로 한 날에 아무 일 없이 큰일이 없다면 만날 수 있지만, 자녀를 한쪽이 키우고 있다면 그 아이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많은 변동성을 늘 각오해야 됩니다. 갑자기 계획이 캔슬될 수도 있고요. 또 하려던 일이 무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을 중심으로 그 계획과 일상이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기로 했다, 만나기로 했다, 무슨 계획을 세웠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매번 약속이 깨지고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거예요. 그냥 그 변동에 나는 따라야 되는 참 슬픈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자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서 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나 아빠의 존재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녀를 나도 내가 함께 품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좋게 나는 다가갔지만, 상대의 자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점점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하고 또 멀어지려고 할 때 사실 그거를 멘탈을 잘 붙잡고 오랫동안 그런 마음을 지속해 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아이가 나를 싫어한다면 나도 그 아이가 싫어진다는 거죠. 이게 진짜 부모가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진짜 부모는 내 자식이 나를 싫어하고 등을 지더라도 나는 내가 진짜 부모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이뻐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내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경멸하면 나도 그 자식이 굉장히 싫어집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싫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세 사람 다에게 상처를 남기고 끝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는 엑스와이프 그리고 그 애들의 엄마와 접촉을 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왜 볼 일이 어딨냐 없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애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 엄마와 아이들은 계속 접촉을 하고 연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나한테 전혀 안 오지는 않아요.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아이들의 엄마와 어쩔 수 없이 엮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걸 각오할 수 있으신지 그리고 그거를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내 자신의 그 너그러움의 한계점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아마 시간도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진 않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품는 것까지는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또는 사랑으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아이들의 생모나 생부와 내가 부딪혀야 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이 양육하고 있는 자식도 함께 패키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쏙 차지하고 그 사람의 자녀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자녀와 그 사람을 함께 받아들일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 아이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받아들인다는 그런 마음 없이 애들은 애들대로 이 사람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런 각오를 하신다면 분명히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닌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 세 사람의 마음이 다 틀리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의 엄마나 아빠가 돼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이 떠나버린 내 엄마나 아빠의 자리를 메꿔주기를 바라는 그런 감정이 있고, 자식들은 내 엄마나 내 아빠가 아닌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서 한쪽 부모님을 차지하고 또 나에게 진짜 엄마도 아빠도 아니면서 자기에게 그런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아이들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는 입장에서 그래 그 아이까지 내가 품어주고 사랑해주자 이렇게 마음은 먹고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훈계하려고 해도 그건 자식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키우거나 또 자식이 있는 사람과 깊게 연애하는 것은 세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받아서 깨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또는 결혼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래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과 만약에 썸을 타고 있거나 연애를 시작했다면 빨리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녀가 있는 사람과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내 자녀의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의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건 너무나 힘든 것이고 또 잘할 수 있다면 굉장한 덕을 쌓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거나 그런 사람을 사귀기로 했다라면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본인 스스로 많은 것을 희생한다라는 각오로 임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할게요. 바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